네, 안녕하세요. 한국의미치료학회 사기 김미경입니다. 저는 의미치료학회 여기 들어오면서 제가 60이라는 나이에 들어왔기 때문에 59세였구나. 그래서 제가 이 나이에 굉장히 움츠러들더라고요. 뭘 할 수 있을까?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이 나이에 하게 돼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 했는데 우리 이시영 박사님이 오늘 오시기를 저는 참 고대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시영 박사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나이 60이면 애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움츠러들 때마다 그 말씀을 이렇게 상기시키면서 힘과 용기를 얻었답니다. 예. 제가 오늘은 제가 발표할 것은 세로토닌으로 인해서 행복의 비밀입니다. 네, 세로토닌으로 찾은 행복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발가락에 쥐가 나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많아서 손발이 차가워 본 경험은 있으세요? 발가락에 쥐가 나고 손발이 차가운 거하고 오늘 세로토닌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의아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아마도 짐작을 하시고 계시겠지만요. 발가락에 쥐가 나고 손발이 차가운 것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 이게 영향이 있다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세로토닌 전도사로서 세로토닌이 우리의 몸과 마음, 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한 얼마나 중요한 물질인지를, 신경 물질인지를 제가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정말로 저희가 상상하기 힘든 충격적인 사건, 사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가정이나 직장, 또한 인간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저희가 그 마음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그런 환경에 저희들이 처해 있습니다. 저도 발가락에 쥐가 나고 온몸에 통증이 오고 결국은 번아웃으로 온몸에 기력이 다 소진되고 또한 몸과 마음, 뇌가 마비된 듯한 그런 경험에서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건강하게 설 수 있을 때까지 저에게 과연 세로토닌은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마음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중국에서는 물리적으로 마음이 심장에 있다고 한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마음을 우리의 생각, 감정, 기억 등을 저장하는 공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상태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마음의 3요소라고 불리는 노르아드레날린, 도파민, 세로토닌이 있습니다. 노르아드레날린, 도파민, 세로토닌은 우리의 마음 상태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힘들어서 어찌 할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말을 할 때 뇌의 신경물질로 그 마음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는 위안이 되지 않나요? 그리고 우리의 우울이나 불안, 또 강박, 무기력 등이 이 뇌의 신경물질로 인해서 이게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커다란 희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 세 가지 물질들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는데요. 먼저 우리의 마음 상태를 결정할 수 있는 첫 번째는 노르아드레날린입니다. 노르아드레날린은 위기관리 센터인데요. 원시시대에서는 이 노르아드레날린으로 인해서 맹수들의 공격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었고 또한 위험한 위기 상태에서도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절체절명의 순간에는 신비한 힘 로고스가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별로 큰 위기가 아닌데도 신경질을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는 등 이렇게 노르아드레날린 반응 상태가 과잉으로 나오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스트레스 상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자녀나 배우자가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낼 때에는 얼른 알아차려서 이거는 노르아드레날린 과잉 상태구나. 세로토닌으로 조절해야 되겠구나.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이성적으로 대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가 장기간 지속되거나 또 너무나 심하게 될 때 노르아드레날린 과잉으로 뇌의 흥분이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우울증, 불안신경증, 강박신경증, 공황장애, 사회공포증 등이 일어나서 여러 가지 정신병적인 문제가 일어납니다. 또한 지속적이고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모든 질병을 유발한다는 여러 가지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스트레스가 넘쳐나는 그런 사회이다 보니까 비상사태가 아닌 상태에도 고함을 치거나 분노가 폭발하거나 또는 과격한 방법으로 대응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분노 사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반대로 노르아드레날린이 처음부터 이렇게 적게 나오게 되면요. 우리에게는 무기력과 무관심, 무의욕 상태가 되는데요. 이것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세로토닌입니다. 우리 마음 상태를 결정할 수 있는 두 번째는 도파민입니다. 도파민은 쾌락과 보수에 관한 물질인데요. 도파민이 자극이 되면 기분이 더 좋아져서 더 하고 싶은 의욕이 나고 더욱 점점 노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성적이 오르게 되면서 더 노력하게 되니까 선생님이나 부모님에게 칭찬을 받게 되면서 더 잘하게 되고 더 노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만한 보상이 이 아이에게 주어진 거죠. 도파민의 80%는 운동 조절에 관여하여서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가 기분이 좋아지는 것도 이 도파민 때문입니다. 그런데 도파민에는 자기 억제 회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끝없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게 절제가 되지 않는 거죠. 더 큰 거, 더 높은 거, 더 좋은 거. 그래서 우리는 아파트도 점점 더 큰 평수를 원하는 것도 이 도파민 때문이랍니다. 더더 심리가 일어나게 되면서 아무리 노력해도 그 보수가 없게 된다면 우리는 실망하고 절망하게 되는 거죠. 매번 열심히 일했는데도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대학에 떨어지거나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취업에 실패하게 된다면 우리는 실망과 좌절에 빠지겠죠. 그 실망과 좌절과 허탈감도 이것을 조절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세로토닌입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를 결정할 수 있는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가장 중요한 세로토닌입니다. 뇌 전체의 신경세포가 150억 개에 달하고 있는데요. 세로토닌은 수만 개밖에 없는 적은 수입니다. 세로토닌은 우리의 몸과 마음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고요.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로토닌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게 되면은 우리의 몸과 마음은 균형을 잃게 되면서 고통스러운 상황이 되죠. 특히 자율신경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극한 스트레스나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자율신경의 균형을 깨뜨립니다. 혈관이 수축이 되고 또한 손과 발이 차가워지는 것은 자율신경의 교감신경이 우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로토닌은요, 자연 그대로는 없군요. 트립토판이라는 필수 아미노산을 원료로 해서 만들어집니다. 90% 이상이 장에서 만들어지고 있고요. 5%는 혈액에서, 3%만이 뇌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트립토판이 세로토닌으로 전환되려면 몇 가지 자극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로 햇빛입니다. 아침 태양을 맞으면서 20분간 걷게 되면요, 하루 종일 그 기분으로, 좋은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가 있답니다. 그런데 구름이 낀 날이나 비 오는 날에는 기분이 침울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햇빛이 없어가지고 세로토닌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리듬 운동인데요. 우리가 최저 3개월간만 운동을 계속적으로 하게 된다면 세로토닌 물질에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이 세로토닌 강화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5일 정도 가까운 산에 올라가서 운동을 하거든요. 근데 오전에 햇빛을 쬐면서 운동을 하게 되면요, 기분이 좋아지면서 또한 손과 발도 따뜻해지고 머리도 맑아지고 그날 하루 긍정적인 기분으로 살 수 있도록 유지할 수 있답니다. 세 번째는 스킨십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면서 군집 욕구가 강해서 함께 즐겁게 하는 식사와 담소와 스킨십, 구름이 굉장히 즐거움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이러한 즐거움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고독감에 쌓이게 되고 죽음까지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규칙적인 식사입니다. 우리가 먹는 식사 중에 세로토닌의 원료인 트립토판이라는 필수 아미노산과 비타민 B6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트립토판은 체내에서 만들어질 수가 없고요. 반드시 외부에서 섭취를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외부에서 섭취를 해야만 이유가 우리가 평소에 규칙적인 식사를 해야만 이유가 되는 거죠. 세로토닌을 만드는 데 좋은 음식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은 바나나입니다. 다섯 번째는 복근 심호흡입니다. 인간의 몸에는 여러 가지 장기가 있지만 우리가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은 폐뿐입니다. 그래서 폐를 의식적으로 이렇게 조절하고 호흡을 조절하고 자율신경을 조절하게 되면 세로토닌을 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하는 호흡은 세로토닌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반드시 복근 심호흡을 해야 세로토닌이 나오게 됩니다. 특히 세로토닌은 숨을 내쉴 때 하는 호기를 중시하는데요. 그 길게 내쉴 때 하복부를 쭉 잡아다니는 그런 기분으로 등에 닿는 기분으로 하게 되면은 특히 그 세로토닌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부교감 신경이 우위를 차지하게 되고 편도체는 안정화가 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또한 행복감도 마음은 편안해지고 행복감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잘 씹어먹기입니다. 음식을 입에 넣고 씹는 리드미컬한 저작은 치아 바로 위에 있는 뇌관을 자극함으로써 세로토닌이 분비됩니다. 천천히 즐겁게 대화를 나누는 식사는 세로토닌 식사가 되고요. 30회 이상 씹으면서 하는 그 식사는 우리의 다이어트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특히 우리 침 속에는 항암제, 살균제, 면역제 등 우리 건강에 좋은 모든 것이 녹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여성이 이 남성보다도 세로토닌이 50%나 덜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 여성들은 스트레스를 조금 더 관리를 잘하고 반세로토닌 환경을 조금 개선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로는 긍정적인 정서를 만들기입니다. 과학적으로 세로토닌을 행복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이유는요.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적인 감정으로 변화시키게 되고요. 뇌 전체에 골고루 널리 펴져 있어서 다양하고 복잡한 그런 인지, 정서 과정에 이 세로토닌이 관여하게 됩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긍정적인 감정보다도 부정적인 감정이 더 많이 밀려오게 되면서 의식적으로 좋은 감정을 선택해야 할 필요가 우리는 있습니다. 스탠포드 클리닉에서 펄트라고 해서요, 긍정적인 감정을 되찾는 기술을 권합니다. 그래서 기억의 그릇 속에 긍정적인 기억을 많이 넣게 되면 옛날 상처와 또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줄여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계신 스님들께서는 우리 이시영 박사님, 또 박상미 교수님, 그 긍정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사시는 모습을 많이 보고 배우고, 또한 우리 스님들, 좋은 스님들과 함께 있으면서 우리는 옛 상처가 많이 치유되고 회복됨을 경험을 많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로토닌으로 우리 몸과 마음의 균형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의 그 비합리적인 그 사고를 합리적인 사고를 하게 하도록 감정과 사고를 먼저 알아차려야 합니다.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세로토닌이 제대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에게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 사람의 마음이 꼬여 있거나 그 사람의 마음이나 또한 왜곡된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변할 수 없는 것처럼 이 세로토닌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긍정적인 사고를 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나를 사랑해주고 다른 사람을 사랑해주고 또한 세로토닌 활성화되는 방법을 많이 실천하게 된다면 우리는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지키고 행복감을 누릴 수 있답니다. 저처럼 번아웃 될 때까지 자기의 감정과 생각을 무시하지 마시고 얼른 알아차리셔서 세로토닌 활성화 방법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세로토닌 전도사 김미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